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번 영어 복습 좀 해가지고 왔어요. 뭐 복습할 시간이 없죠. 자, 봅시다. 자, 지난주에 배운 게 우리가 주로 배운 게 이거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뭐예요? 주체. 주체는 뭡니까? 여기 국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국가. 자, 국가에서 뭡니까? 최고 상급 관청이 뭐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 뭐예요? 시도지사, 그 다음 뭐예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객체에 대해서,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토지고, 이걸 토지를 어디에다가? 자, 지적 공부에다가 이걸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자, 그렇다면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배운 게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필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자, 목적이 있었죠. 목적. 자,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의 자, 효율적 관리와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 요걸 우리가 이제 수업을 배울 때, 자,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할 때 스타트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주체, 객체, 목적.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에다 뭘 줘야 돼? 양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뭘 배웠죠? 용어의 정의를 배웠죠.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이건 소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체, 항상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주체, 객체, 목적, 용어의 정의, 요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자꾸 복습을 해놔야 되고요. 자, 요걸 이제 뭐만 해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요리만 해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 차근차근 해서 8페이지 한번 펼쳐봐요. 자, 8페이지에 나오면 이제 하나씩 점검해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 봐봐요. 자, 지난주에 배운 게 지적이란 배웠죠. 지적이란 누가? 여기 봐봐요. 누가? 국가가 뭐예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법.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체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힘을, 파워를 키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란 의미를 배웠고요. 자, 오른쪽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핵심 다지기에서 지적의 개념 요소로서 8페이지 등록 객체. 여기 봐봐요. 자, 등록 객체는 뭡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무슨 토지? 모든 토지 줄 써놓고요. 자, 등록 주체는 여기 봐봐요. 등록 주체는 국가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뭐가 나오죠? 지적소관청. 이제 프레이쳐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등록상으로서 우리 지난주에 봐봐요. 자, 여기에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자,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좌표죠. 그러면 요게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사실관계야. 그래서 등록상으로서 사실관계, 즉 소재와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부수적으로 뭐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요래 필지 요소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자, 필지 요소는 토지의 표시상으로서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다? 6개. 딱 기억해 달라. 자, 지적 공부는 그러면 등록 방법은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실질적 심사주의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등록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대장 몇 종류라고 했어요? 4종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이 몇 종류예요? 2종류. 지적도, 임야도. 또 하나는 대장 형식의 도면.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8종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걸 가지고 우려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 뭐가 있어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몇 개예요? 지적의 3요소. 그럼 오른쪽 가봐요. 맨 밑에. 지난주에 확인했던 지적의 3요소에는 자, 토지, 반가로 1번에 토지가 있죠. 2번에 무슨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 지적을 한번 넘겨봐요. 자, 지적 공부 넘겨보니까 3번에 뭐가 나오죠? 등록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의 3요소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한번 자, 요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한번 봐봐요. 지적은 누가 정해요? 국가가. 그래서 거기 1번 봐봐요. 맨 밑에. 자, 지적에 관한 이름으로서 10페이지 가로 1번에 무슨 주의가 나와요? 지적 국정주의 줄 서놓으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뭘 하는죠?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 그래서 2번 읽어봐요. 가로 2번에 맨 밑에 지적 형식주의. 자, 그럼 봐봐요. 지적 공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밖으로 공개해 주죠. 그럼 오른쪽 3번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공개주의.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3대 이념이 탄생하게 되고 여기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무슨 심사주의일까요?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서 가로 4번 읽어봐요.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항상 요걸 따지라고 뭐라고 써놨죠? 직관. 요걸 한번 믹싱을 시켜봐요. 자, 요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직관. 여기 뭐가 있죠? 등록주의. 그래서 5번에 무슨 등록주의가 탄생한다? 직권 등록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0페이지 가서 지적에 관한 이념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맨 위에 지적법의 3대 이념으로서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지적법령의 5대 이념으로서 지적국정주의와 지적형식주의와 지적공개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를 합쳐서 몇 개? 2개, 5개죠. 그래서 몇 대 이념이죠? 5대 이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원리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자, 봐봐요. 국가가 정한다. 지적국정주의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 지적형식주의요. 지적공부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밖으로 공개해 주는 거다. 그래서 지적공개주의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 이걸 합치니까 직권 무슨 주의? 등록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몇 대 이념? 5대 이념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좀 바짝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11번 가봅시다. 맨 밑에 11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이번에 지적제도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잠시 뒷장으로 가서 하나씩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이제 봅시다. 여기 설명 듣고 자기가 이제 기본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세지적. 세지적이 발전이라는 겁니다. 세지적이 발전하면 법지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법지적. 그럼 법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목적 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 뭐예요? 발전이죠. 그래서 반가로 1번 읽어봐요. 맨 위에. 발전 가정별 분류. 그래서 발전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렇다면 이제 세지적 옆에요.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세 목적이야. 그러면 여기 법지적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그래서 소유권 보호 목적이다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공통점은 가세 목적 플러스 소유권 보호 목적을 더하게 되면 넌 이게 나와요. 다목적 지적으로서 한마디로 이걸 종합지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은 목적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목적별 분류라는 말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첫 줄에 있죠. 목적. 왜 발전 과정이고 왜 목적에 따른 분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순하게 읽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목적을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무슨 보호요? 소유권 보호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법지적에다 밑줄을 딱 끊으라고. 우리나라는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자, 법지적을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냐? 소유지적이다. 거진 출제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초를 한번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중간에 한번 가봅시다. 중간에 보니까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동그라미잖아요. 자, 경계가 달라지면 그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청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량 방법별 분류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첫 번째. 자, 무슨 지적이라고 나왔죠? 도의 지적. 자,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봐봐요. 도의 지적에서 도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도.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요? 그림도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봐요. 지적 공부의 도면이 두 종류가 있었죠. 무슨 도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줄 쳐놔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도의 지적. 자, 그러면 이제 도의 지적도 채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수치지적부. 자, 수치지적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는 들어본 적 있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들어보셨죠?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옛날 명칭이 뭐냐? 바로 수치지적부여서.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붙잡혔어요. 무슨 지적? 수치지적. 읽어봐요. 좌표. 그래서 수치지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좌표지적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수치, 요거 수치지적도 채택하고 있네. 두 개를 묶어요. 그래서 수치지적은 별표를 하나 딱 해놔요. 자, 수치지적은 좌표지적으로서 요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왜 자주 출제되느냐? 수치지적의 특징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학 강사. 수학 강사가 또 몇 분 있었어요. 수학 강사들이 의외로 법을 잘해요. 왜?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학 강사가 작년에도 우리 누님이 있었는데 그만두고 1년 쉬었는데도 점수가 2달하고 8, 90이 나오는 거야. 그만큼 이 수학 강사들이 논리적이라는 거야. 논리적. 근데 이제 저쪽 하정에 수학 강사가 있었어요. 낮에는 낮에 주간에 수업 듣고 밤에는 이제 수학 강의를 하러 가는데 참 잘해요. 근데 약간 밥맛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밥맛이냐? 자, 봐봐요. 자기는 수학 강사니까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를 수치로 나타나니까 이 인간은 꼭 쉽다고 그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수치로 나타나니까 비용이 정확하다라는 거고, 정확하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 결론적으로 경계를 수치로 나타나니까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는 특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면 비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수치지역의 특징을 알면 도해지적의 특징이 나와. 반대해서 가면 도해지적은 일반인이 보기 쉽다. 비용이 비싸다. 비용이 싸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싸면 전국적으로 뭐하고 있다? 확대 실시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은 특징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요 수치지적에 대해서는 별표를 하나 해놓고 그래서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이 된다. 요 의미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난번을 자꾸 우려먹는 겁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면적이란 또 다 까먹었죠. 괜찮아요.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 면적이란 수평면상 넓이. 이렇게 읽으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수평지적. 이렇게 하니까 평면지적이야. 그러면 그 밑에 가로 3번을 가봐요. 맨 마지막.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냐? 2차원. 딱 줄쳐놓으면 됩니다. 자, 면적의 개념에서 우리가 파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가봐요. 오른쪽 가로 4번을 잡아요. 등록 의무 뭐라고 써놨어요? 유무별 분류. 여기에 옆에다는 이렇게 써놔요. 옆에다는 국가라고 써놓으라고. 국가. 책을 어떻게 읽어나갈 건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록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국가죠. 국가는 소극적으로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적극적. 그래서 적극적 지적 딱 줄쳐놔요. 자, 요 자체는 이제 출제가 거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가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1페이지로 가봐요. 자, 페이지로 가셔서 11페이지 보니까 하단부를 봐봐요. 하단부 거기 이제 다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분류해서 채택하고 있는 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법지적. 그 다음에 도해지적, 수치지적. 그 다음 몇 차원? 2차원. 그 다음에 적극적 지적.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내용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거진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니까 그 정도 의미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13페이지 와서 3번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요거는 자, 맨 밑에다가 좀 약간 써보자고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는 별표를 딱 하나 놓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기가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잡아야 돼. 맨 밑에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적어봐요. 박자 생각하지 말고 국토정보의 자, 국토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법이 있죠?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던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관리고. 이 정보는 무슨 정보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적정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탄생하는 게 바로 지적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죠? 등기. 그래서 등기제도라는 게 탄생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던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자, 지적제도는 그러면 여기에서 툭 건들면 이런 사고방식이 튀어나와야 돼. 무슨 관계? 사실관계가 주된 공시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축축 돼가야 돼요. 지난주에 배운 거 가지고. 자, 등기제도는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먼 곳에 완전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지적은 사실관계가 주된 공시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가 주된 공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가칭 대장입니다. 여기는 가칭 뭐예요? 등기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던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구조를 머릿속. 그러면 자, 저를 볼 때 항상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저는 뭡니까? 중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부분은 지적제도, 이쪽 부분은 등기제도. 이걸 왔다 갔다 하던 구조 시스템을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봐봐요. 자, 한 필지가 있는데 369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369에 그럼 토지 대장도 얼마예요? 369. 토지 등기부도 369가 돼요. 근데 369가 지번이 370으로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죠? 지번이 바뀌었죠.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선대장. 대장부터 먼저 바뀌는.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어디에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걸 유식한 말로 이걸 바로 등기촉탁이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그래서 등기촉탁제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주면 지적공무원이 이렇게 370으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도다? 등기촉탁제도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A, 토지 대장도 A. 지금 상태에서 소유자가 일치. 그러면 일치하면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 그래서 어디가 맡겨?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래.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알려줘야죠? 등기소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서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뭐 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를 해줘. 그래서 등기필 통지 제도다라는 말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런 구조가 왔다 갔다 하던 시스템 구조가 머릿속에 완전 자동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등기촉탁제도와 등기필 통지 제도가 매던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죠. 그럼 자기가 이걸 우려 먹어야 돼, 이제.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나름대로 또 치고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용해 먹어봐요. 자, 봐봐요. 지목이 바뀌었어. 권리가 바뀌었어요? 사실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 선대장, 후 등기. 그러면 지목 변경 시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해봐요.
자, 등기 척탁을 거꾸로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탁청기등.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척탁 등기.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척탁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거 써먹어 보죠. 자, 제일 자주 출제된 게 이거예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 그럼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척탁 사유가 발생한다. 어때? X. 신규 등록은 등기 척탁 사유에서 뭐가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게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죠. 다음 중 등기 척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조 시스템이 머릿속에 딱 구조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최소한 이번 달 고세.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아마 3월 달에도 계속 강의가 될 거예요. 지금 기초적인 어떤 의미로서 요 구조를 한번 형성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봐봐요. 저는 되게 좋아요. 왜 좋아요? 아,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돈 받으면 뭐 해요? 그냥 합격하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딱 좋은 시스템이에요. 좋은 시스템이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생각해 줘야 돼. 자, 봐봐요. 자,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둘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주고, 등기는 무슨 관계가 주다? 권리관계가 주다. 그래서 반드시 잡을 거. 거기 자,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봐봐요. 그걸 형광펜 딱 꺼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기능은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를 중점적으로 공시한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박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거기 위에서 거기 박스 네 번째 칸 기능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야 자유자재로 구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이번 달 것은.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니까 제2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총칙에서 목적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우리 그 옆에다 18회라고 써놔봐요. 18회. 자, 18회 때 2.5점짜리가 출제됐고요. 자,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줄쳐놔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줄쳐놔봐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야. 목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아까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국토의 효율적. 여기 관리라고 그랬어요?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관리. 개발이 나오면 X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호. 그러면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두 개를 한번 다시 끌어내려 봐요. 자, 거기 목적 옆에다 효율적 관리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라고 써놔봐요.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한번 분석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속도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요거는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자유민주복지국가라고 써놨습니다. 왜 하필 자유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라고 그래요? 왜 자유민주복지국가라고 했을까? 그건 많은 걸 암시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유. 자유는 내려옵니다. 자유.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복지. 평등을 나타내.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자유를 올리면 평등이 깨져요. 평등이 올리면 자유가 깨져요.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적절한 절차. 읽어봐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유민주복지국가 요 의무는 누군지 아세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무야.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적절하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딱 취임 선서할 때 헌법에 딱 올려놓고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이런 말을 써주게 돼. 이 말은 자유평등을 적절한 절차에서 무슨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자유민주복지국가라는 거야. 항상 우리 현대사회는 절충으로 가고 있어요. 절충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게 이념은 뭐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의 혈적 관리 옆에다 써놔요. 이거는 공익적 측면이야. 이거는 소유권 보호는 사익적 측면이라는 거야. 사익적 측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그럼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 양 측면을 절충하고 있다. 맞는 문장이 돼.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소리냐? 읽어봐요. 공이 누구예요? 공법이야. 여기는 뭐다? 사법.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양면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요 옆에다 양면성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적 측면, 사법적 측면, 양 측면을 절충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토의 혈적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이거는 복습이에요. 그 밑에다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써놓고 실질적 심사주의. 자, 여기는 소유권 보호 목적이니까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유지적, 법지적이다. 그래서 소유지적,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에서. 그래서 자, 요걸 딱 박스를 쳐서 마무리를 딱 해놓으라고. 자, 이렇게 딱 쳐서 자,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의 암시입니다. 공익, 사익,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절충, 양면성을 띠고 있고 국토의 혈적 관리는 실질적 심사주의. 여기는 무슨 지적? 소유지적, 법지적. 그래서 우리 아까 목적은 자꾸 외우라고 그랬어요.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뭐라고 써놨죠? 게. 자, 게하고 상극인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게. 게하고 상극. 초콜릿. 게하고 상극. 자, 게는 어때요? 눈 오는 날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막 눈 오면 막 개가 뛰어다닙니다. 왜 좋아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보통 물어보면 발이 시러워서. 아니, 걔는 냉혈동물이에요. 냉혈동물. 냉혈이라는 거. 냉혈. 그러니까 몸이 차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여름철에 몸이 더워졌어요? 안 더워졌어요? 더워졌죠. 그래서 여름철에 보신탕으로 게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고 상극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마늘입니다. 마늘은 열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신탕집에 마늘이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나왔죠? 개가 옆으로 가는 게 있죠. 바닥에. 뭐하고 상극일까요? 뭐라고 써놨죠? 설탕. 설탕하고 상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설탕으로 우리나라 입맛을 다 베린 사람이 누구예요? 백종원 씨라고 그랬죠. 수가부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닭. 닭하고 상극은 뭘까요? 닭하고 상극은? 혹시 진해야, 진해 상극이에요. 혹시 닭하고 진해하고 푹 구워 먹으면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뭐예요? 이 진해가 닭국물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소두방이 열리면 그걸 기어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예요? 저분은 닭을 먹고 돌아가셨어. 그 이야기가 보통 들리는 게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몰라요. 제가 닭하고 진해를 못 삶아 먹어봐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닭하고 진해는 상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풀 때, 자, 거기에서 상극이 있어, 상극들이. 자, 그러면 거기 1번의 목적 옆에 좌측에다 몇 개 써봐요.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린다.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발이 나오면 X다.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사실관계의 권리관계. 사실관계죠. 그러면 여기 나오면 X다. 그래서 추정력이 나오면 X다. 이 추정력이라는 것은 추측이거든. 사실관계의 추정력은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요거 의미를 잡아줘야 되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토지를 쭉 눌리면 뭘까요? 세자로 원치면. 토지를 눌리면. 또 어제 수업을 하니까 토지를 세자로 쭉 늘려봐라. 그랬더니 토지. 이러면 안 돼요. 토지는 부동산이거든. 그래서 써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읽어봐요. 공신력이 불인정돼.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삼각관계야. 무조건 X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혹시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로 하고 가라고. 자, 그러면 추정력이 나오면 뭐다? X. 그 다음에 공신력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라. 신자는 무슨 신자죠? 믿을 신자야. 부동산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무조건 뭐다? X라는 거. 그런 걸 잡아놔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가 발휘됩니까? 순발력이 발휘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배웠으면 한번. 자기가 응용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저는 칠판을 한번 지워놓고 있을게요. 자, 봅시다. 자, 2번하고 4번을 찍어서는 안 돼요. 2번하고 4번은 뭐가 나와요? 관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찍으면 정답은 4번도 됩니다. 이거면 2번, 4번은 아니라는 거고. 자, 1번의 청량수로 조사 및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죠.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 개선 동그라미. 개선이라는 것은 개발이지 관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탄력적으로 우리가 놀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관리적 측면이지 개발적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 3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선 그러면 요거는 공법적 측면. 조민수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지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 여기 18의 기출문제야.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면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봐봐요. 아까 개발이 나오면 X야.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 추가 뭐예요? 추측. 그래서 우리 토지대장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어. 토지대장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거든. 사실에 무슨 추측을 줍니까? 우리 토지는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불인정되고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불인정, 인정. 거기에 툭 치면 무슨 취득? 선의 취득으로 연결이 돼. 민법 249조 선의 취득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포맷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X구나라는 걸 자기가 한번 잡아놓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제 기초를 공사한 거고. 자, 이제 뒷장을 넘겨봐요. 자, 용어의 정의는 지난주에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17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자, 17페이지 가서 제3절 토지의 등록. 여기서는 이제 바짝 긴장해야 돼. 여기서는 많이 튀어나온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죠. 자, 그러면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 봐봐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걸 써먹어자고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이죠. 그러면 제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제3절 토지의 등록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다 이제 의자를 빼서 여기 읽어봐요. 뭐죠? 토지 등록 단위. 그래서 이제 필지라는 걸 여기서 이제 배우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뭐가 나오죠? 필지. 자, 필지라는 것은 옆에다가 가지를 5개만 딱 펼쳐놔요. 5개. 이렇게 5개 딱 펼쳐놔요. 자, 필지 첫 번째. 자, 한 번 더 쓰자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써요.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토지 등록 단위다 한 번 더 써요. 자,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라고 써요. 주된 토지. 그럼 무슨 개념이에요? 인위적 개념이죠. 인위적 개념.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인위적 개념으로서 이거는 소유의 관점이라고 써요.
그래서 소유의 관점. 자, 그 다음에 법적 개념이다. 그래서 필지와 관련된 개념은 다 찾아냈어요. 자,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단이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며 관점은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 여기 뭐예요? 법. 또 이렇게 묶어서 지적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과 법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의미가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요 인위적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아요. 인위적 개념. 자, 봐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죠. 누가 나눠놨어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라는 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 개념에서 꼬리표를 붙여요. 그래서 쟁학상 개념이다. 이러면 틀려요. 필지라는 것은 쟁학상 개념이다. 이러면 X가 된다. 그래서 쟁학상 개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무슨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이다. 이게 자주 출제. 조심하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필지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번 덜어놓기만 해요. 덜어놓기만 해요. 자, 졸린지 안 졸린지. 자, 색깔 생명 검사 좀 한번 해봅시다. 뭐가 돼요? 그림은 못 그렸지만 이게 바로 주유소 평면도라고 생각하면 돼. 주유소. 그러면 색깔을 먼저 구분하고 갑시다. 요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요거는 노란 거. 요거는 한 거. 요거는 빨간 거. 아우, 눈들은 다 좋네요. 근데 의미들이 다 있어. 자,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노란 거는 몇 개예요? 두 개죠. 요게 바로 핵지라고 그래. 핵지. 핵지라는 것은 뭡니까?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경제활동이거든. 경제활동은 두 활동이 있거든. 그럼 봐봐요.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두 핵지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필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경제적 개념이야. 듣고 까먹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거는 뭘로서 이게는 뭘까요? 이거는 주유소야. 주유소. 요거는 주유소고. 요거는 뭐가 돼요? 주유기가 돼. 주유기. 이 주유소가 뭘까요? 이게 대표적인 주물이 돼. 주물. 요 주유기가 바로 종물이 됩니다. 그러면 주물과 종물은 따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따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물과 종물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 자, 중개업자가 계약서 쓸 때 종물은 주물과 종물은 조물은 따로 내가 가져가겠다. 특약을 달면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라서 종물은 가지만 따로 분리 처분은 가능 불가능. 가능. 뭐예요? 특약을 달면 돼. 특약을 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설명을 또 들어서.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웬만해서는 잘 안 그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비행기. 자, 여기 주유소 뭐예요? 여기 이제 조정석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 캐노피라고 그래. 캐노피. 비행관 조정석 앞에 유리로 드는 게 캐노피라고 그래요. 자, 주유기가 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씌워놔. 이게 바로 주유소 캐노피야. 벽이 있어, 없어? 벽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주유소 캐노피가 돼요.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게 빨간 거는 유류 저장 탱크가 돼. 만약에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건축물이라면 A적으로 유류 저장 탱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흰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필지. 이 노란 거는 뭐라고 그래? 핵지.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두 핵지를 구성할 수 있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필지와 핵지는 상대적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핵지라는 것은 핵지. 봐봐요. 핵지는 무슨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야. 여기 봐봐요. 필지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론 25회 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핵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토지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뭐다? 필지. 그죠? 이게 학교론 문제에서 출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요 그림이 상대적으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몇 번 이제 그릴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신거는 필지역, 경제활동, 두활동, 뒤에 핵지역. 요거는 주유소, 주유기로서, 요거는 주문이고, 요거는 종물이고, 요거는 주유소 캐노피고, 요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유류 저장 탱크가 된다라는 거. 요 그림이 자 5과목에서 연결되는 하나의 뭐의 평면도니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듣고 까먹어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봐봐요. 무슨 단위? 토지 등록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적 관점이며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잡아두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또 봐봐요. 자 개념은 다 잡아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써놨죠? 건보라 오미 몇 필지예요?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럼 소유자가 뭐 해야 돼? 동일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같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예요? 자, 몇 필지예요? 세 필지죠. 그러면 세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기 성립 요건 밑에다가 이제 가로 3번으로 가요. 자, 성립 요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가지를 이렇게 공통 분모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놔요. 자, 동일성이라고 써놓고 동일성. 자, 동일성. 그 다음에 연속성이라고 써놓으라. 연속성.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고 살을 딱 붙여놓고 우리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써놓고 자, 첫 번째 1번 봅니다. 지번 부여지역의 동일 동그라미. 자, 이번에 소유자 동일 동그라미. 3번에 지목의 동일 동그라미. 4번에 집안이 연속 동그라미. 5번에 축척이 동일 동그라미. 자, 등기 여부가 동일 동그라미.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알아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 연속성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잡아봐요. 몇 필지죠? 개념 잡아야죠. 이제 봐봐요. 몇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합병이라고 그러죠.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이렇게 해서 고리표를 붙여요. 합병의 성립 요건이 돼.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합병의 성립 요건.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도 결론적으로 자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뭐 돼야 돼? 연속돼야 된다라는 거야. 연속.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봐봐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공주가 있어요. 공주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왕자가 아니라 공화가 있습니다. 공화. 자, 공주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가 공주야. 공화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아저씨. 자, 그럼 왕자가 있어요. 그러면 공주가 있겠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음이 있으면 뭐가 있죠?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양의 관계입니다. 음하고 양. 자, 그럼 봐봐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 있죠? 지하고 앙숙은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죠? 그럼 지하고 고양이는 왜 앙숙일까요? 예? 이유는 왜 잡아먹어요? 그건 몰랐죠? 자, 지하고 고양이는 앙숙이야. 근데 평생 고양이는 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는 야행성이거든. 그러면 지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분이 하나가 있어. 그게 타우린 성분이야. 타우린 성분은 눈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로회복제로 바카스가 바로 타우린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타우린이야. 그러면 선생님, 저 눈이 안 좋아요. 그럼 지 잡아먹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는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를 씹는 거야. 오징어의 허연 게 바로 타우린 성분이야. 극장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죠. 그러면 오징어를 씹어먹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얼마나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선배들이 존경스럽다니까. 어떻게 오징어에 타우린 성분이 있고 극장에 갈 때마다 그 오징어를 씹는지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징어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타우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이 좀 필요하면 바카스 먹으면 그게 타우린 성분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리 바카스가 약간의 뭐예요? 피로회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혹시 눈이 피곤한 사람 바카스 한두 개 넣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찔끔찔끔 마시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자, 그럼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여기 무슨 토지가 있어? 주된 토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종된 토지. 그게 바로 양입지라는 거야. 그래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래서 양입지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 그래서 양입지 여기에서. 그러면 양입지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라는 거예요. 양입지 갑니다. 그러면 양입지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서 또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양입지. 양입지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여기 종된 토지라는 의미를 써놓으세요. 종된 토지. 자, 그러면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들어간다, 추정한다. 그래서 이걸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하는 게 바로 양입지가 되는 거야. 자, 적자는 필지가 되고, 그러면 양자에 해당되는 게 뭐가 돼요? 양입지가 된다는 거예요. 양입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게서, 그러면 양입지는 무슨 토지가 되죠? 종된 토지가 돼. 그러면 양입지는 대표적으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표현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놓고, 이제 성립요건, 가로 1번 성립요건 있어요? 자, 가로 1번 성립요건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놔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고속도로라고 써놔요. 자, 고속도로. 고속도로 옆에다가 여기 휴게소라고 써놔요. 휴게소. 자, 성립요건에다 옆에다 딱 써놓고 자꾸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원리를 자꾸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고속도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죠. 제가 휴게소 요거 쉬지 않고 가는 바람에 제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로? 마산에 후배가 있는데 고시 공부할 때 선배님, 자, 내려오세요. 그럼 왜 내려오라고 그러네. 그때 시험 끝나고 좀 쉬는 공간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밤차 타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20캔을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서 그냥 마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밤차 타고. 야간버스는 어떻게 휴게소를 안 쉬더라고. 그래서 운전사한테 가서 제발 빌었어요. 잠시 시험 앉아달라고. 화장실이 급한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제 봐봐요. 무슨 도로예요? 고속도로. 근데 여기 도로 앞에 고속도로를 조심해야 돼. 고속도로 휴게실은 뭐라고 그랬냐? 도로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 우리 법조문에. 그러면 요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되는 거야. 그러면 요 휴게소는 뭐가 되느냐? 읽어봐요. 양입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입지. 자, 근데 봐봐요. 그만 고속도로 가면 이탈이 쉬워요, 안 쉬워요? 이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국도로 가면 이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국도의 휴게실 부지는 양입할 수 없어. 그때는 상업용 건축물로서 지목이 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휴게실 지목이 모두 뭡니까? 자, 양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도로? 단서를 달았잖아. 무슨 도로에 한해서?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휴게실 안에서. 그러면 이때 휴게실은 뭐가 된다? 대표적인 양입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정립을 해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 편의시설. 그래서 1번에 편의 줄잖아요. 편의. 키워드가 찾았네요. 자, 찾았어요? 예, 편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자, 여기 봐봐요. 자, 휴게소는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붙어 있어. 그래서 접속 줄잖아요. 접속. 그 다음에 둘러싸인 줄 쳐놓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편의시설이며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것들을 양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 출제 예상은 되는 것은 가로 2번의 제한 요건, 요게 출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한 요건을 한번 여기 제한 요건에다가 이렇게 별표 새겨놓고 단단히 준비하시라고. 올해 나올 때가 됐어요. 딱 시점이 올해 나올 때네. 제한 요건. 자, 제한 요건도 충분히 유추 해석해서 문제를 애워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봐볼까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크죠? 오늘 제대로 바뀌었네요. 딴 데 가면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꼽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배꼽이 크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면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제가 49이거든요. 그러면 74세를 뭐다 양자로 들릴 수 있느냐? 양자로 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럼 결론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것들 상대적으로 양자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주인하고 종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어. 주격이 전도된 거. 그게 바로 세 개가 있어. 1. 줄쳐놔요. 종된 형태의 토지에 지목이 된 경우 주인하고 종이 바뀐 거네. 자, 2번은 종된 형태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형태의 토지 면적의 10% 초과. 줄쳐놓으세요. 10% 초과. 자, 그 다음에 종된 형태의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 그러면 여기에서 요 1, 2, 3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요. 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양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엔드다 오다다. 오화가 되는 거야.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예상이 돼. 근데 우리 형님들은 애워놓고도 써먹지도 못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양입할 수 없다. 10%를 초과한 경우 양입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셋 중에 그러면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들릴 수 없다. 그러면 제대로 써먹으라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뭐가 써놨어요? 답이야. 답이 뭐예요? 답이 논이야, 논. 답이라는 지목이 있어. 아직 지목은 안 배웠지만. 자, 3,000이야, 3,000. 3,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답안에 유지가 있어요, 유지. 유지가 이제 봐봐요. 유지가 301제곱미터야. 301제곱미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자, 여기 주된 토지고 여기 종된 토지야. 종된 토지 지목이 된가요? 아니죠? 유지죠? 통과가 됐네요. 근데 봐봐요. 답이 얼마예요? 근데 유지가 얼마야? 301. 그러면 301이라면 10%를 초과했죠. 그러면 너는 답으로 들어오지 마라. 너는 유지로 살아라. 이걸 거야. 만약에 여기서 300이라면 그때는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답으로 들어와. 이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답이 4,000제곱미터야. 4,000제곱미터고, 자, 유지가 이제 봅시다. 유지가, 자, 331이야. 그럼 봐봐요. 종된 토지 지목이 된가요? 아니죠. 통과. 그러면 답이 얼마요? 4,000. 유지가 얼마요? 331이네요. 331. 10%를 초과했나요? 아니죠. 근데 3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그러면 이때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는 뭐로 남아라? 유지로 남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입지의 제한 요건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래서 오른쪽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문제. 거기 관련 판례라고 나오는데 관련 판례 오타야. 확인 문제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확인해봐요. 자, 이거 얼마나 양입지에 대해서 들었는지 한번 올해 기출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요. 자, 풀어보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확실히 있는데. 토지 조건이 단각을 들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 부여제한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 주된 형태의 토지가 전된 형태의 토지를 둘러싸여 있다 그러네요. 일반의 가소원의 면적이 얼마예요? 5,000 주된 토지네. 그러면 종된 토지가 유지죠. 유지인데 그러면 종된 토지가 대가 아니네. 근데 얼마를 초과했어요? 450. 얼마를 초과했어요? 330을 초과했네. 그러면 양입할 수 없다. 가소원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주된 토지가 유지가 얼마예요? 331이네. 얼마를 초과했죠? 330을 초과했네. 그러면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네. 가소원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이래. 그러면 10%를 초과함으로써 양입할 수 없다.
가선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이래. 얼마를 초과했죠? 10% 초과. 양입할 수 없다. 가선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이래. 그러면 이때는 양입할 수 있다. 너는 뭘로 들어와? 가선으로 들어와라. 이 소리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올해 준비해놔야 돼요. 이 문제. 출제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바짝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필지. 필지는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주된 토지. 양입지는 종된 토지.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예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인데.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양입지의 제한 요건 3개 이와야 돼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그러면 10%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로 드릴 수 없다. 동집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페이지 거기 맨 위에 그 문제 마르고 닳도록 연습해놔야 돼요. 올해 27회 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